무너진 일상, 그리고 지켜온 2년의 시간. 아빠, 저 다 기억해요. 아내는 제가 깨어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보험금 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장인어른은 병원비를 못 내겠다고 했고, 장모님은 제가 죽은 뒤 보험금을 어떻게 나눌지 이야기했어요. 아들이 혼수 상태였다는 믿음은 잔인한 거짓이었습니다. 아내의 탐욕, 장인과 장모의 비열함,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아들의 절규가 한 아버지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지키는 삶은 이제 복수가 되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다 갚아줄게. 너를 위해 싸울 거야. 모든 것을 되돌려줄 단 하나의 증거. 그리고 시작된 피도 눈물도 없는 심판의 시간. 우리 모두가 뿌린 씨앗을 거둘 뿐이야. 과연 탐욕에 짓밟힌 한 남자의 정의는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무너진 일상 속에 강민호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세상은 온통 희뿌연 병실, 창밖 풍경과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한 채 누워있는 아들 강준호의 모습뿐이었습니다. 벌써 2해가 지났습니다. 29에 건강하고 쾌활했던 아들은 이제 차가운 병상 위에서 아무 반응 없는 몸짓으로 아버지의 눈물만을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밤을 새우는 것은 민호의 일상이자 숙명이었지요. 매일 같은 시각, 민호는 아들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아들, 오늘 아빠는 내가 좋아하던 공원에서 산책했단다. 내 아내는 곧 올 거야, 걱정 마. 그렇게 말하면서도 민호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는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며느리 최서영은 처음 몇 달간은 매일같이 찾아왔지만 이제는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처가 식구들, 즉 장인 최병국과 장모 이화자는 더욱 잔인했습니다. 준호의 병세를 묻는 대신 보험금과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묻는 것이 그들의 첫마디였습니다. 민호의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들의 곁을 지키며 느꼈던 고통과 외로움은 이들의 냉대와 탐욕 앞에서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가운 온기, 그러나 민호에게는 유일한 삶의 이유였습니다. 민호는 생각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시간이 언제 끝날까? 나는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깊은 한숨이 그의 입술을 비집고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석양은 민호의 쓸쓸한 뒷모습을 길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문득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망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 쳤지만 그 희망은 얇은 실처럼 끊어질 것 같았죠. 준호야, 아빠가 여기 있어. 꼭 돌아와야 해. 돌아오면 말해줄 이야기가 너무 많아.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눈물은 아들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베갯니들 적셨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민호는 돌아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 서영이었습니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피곤한 기색으로 들어왔습니다. 준호의 상태를 묻지도 않고 그저 침묵만 흘렀습니다. 서영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도 나름대로 힘들어요. 준호에게 더 이상 기대를 거는 건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민호는 서영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죠. 우리가 힘들다고? 내가 그리고 이 아이가 겪는 고통은 대체 무엇이지? 민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서영의 눈은 이미 민호가 알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동정심이나 슬픔 대신 차가운 계산기와 피곤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실 이번 주말에 약속이 있어서요. 병원에 못 올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버님. 서영은 그 말을 남기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서영의 뒷모습은 민호에게 또 다른 절망을 안겨주었죠. 민호는 다시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아, 아빠는 괜찮아. 아빠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밤의 고통과 외로움을 민호는 오롯이 홀로 감당했습니다. 이 모든 불행이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 끝은 어디일까? 그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그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의 마음에 차오르는 고통은 이제 복수라는 이름의 굳건한 결심이 되었습니다. 기적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민호가 언제나처럼 아들 준호의 곁에서 잠들어 있던 새벽, 민호는 아들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착각인가? 민호는 눈을 비볐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준호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민호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준호야? 아들, 정신 차려봐. 민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민호는 다급히 간호사를 불렀고 곧 여러 명의 의료진이 병실로 달려왔습니다. 응급처치가 이어졌습니다. 민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준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마침내 그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민호는 눈앞에 펼쳐진 기적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두 눈에 눈물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준호야, 아들아. 민호는 기쁨의 목소리로 준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의사는 준호가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민호의 귀에는 천사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민호는 준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아,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마워. 민호의 목소리는 벅찬 감동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의 상태는 안정되었습니다. 의사는 준호가 스스로 호흡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대화도 가능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민호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보고 싶었니? 아빠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준호는 민호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빠, 저 다 기억해요. 2년 동안 아빠가 혼자 제 곁을 지켜주신 것도 아내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했던 말도 다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내는 윤도현이라는 회사 후배와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늘 보험금 이야기를 하셨고 할아버지는 회사 비리로 아빠를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민호는 준호의 충격적인 이야기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의 말은 민호가 지난 2해 동안 느꼈던 불길한 예감들을 끔찍한 진실로 바꿔놓았습니다. 민호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그는 마음속으로 부정했지만 준호의 눈은 흔들림 없이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아빠, 아내는 제가 깨어나면 안 된다고 보험금 타서 윤도현 씨랑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장인어른은 병원비를 못 내겠다고 했고 장모님은 제가 죽은 뒤에 보험금을 어떻게 나눌지 이야기했어요. 민호의 눈에 광기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몸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재산과 탐욕을 논했던 그들의 모습이 민호의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혼수 상태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의 무게를 민호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죠. 민호는 준호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다 잊어버려도 돼. 괜찮아.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빠. 저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잊을 수 없어요. 민호는 아들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잊히지 않는 고통과 슬픔, 그리고 복수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호는 아들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픔을 민호는 이제 오롯이 짊어지기로 했습니다.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절망과 슬픔은 이제 차가운 복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아들아. 아빠가 다 갚아줄게. 그들이 너에게 했던 모든 짓을 아빠가 그대로 돌려줄 거야. 아빠가 너를 위해 싸울 거야. 민호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오랜 친구인 김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그동안의 고통과 분노, 그리고 단단한 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철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2년 동안 홀로 감당해야 했던 외로움과 절망, 그리고 기적처럼 깨어난 아들 준호가 들려준 믿을 수 없는 진실까지. 철수는 민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한때 누구보다 밝고 긍정적이었던 민호의 목소리가 이제는 차갑고 낯설게 들렸습니다. 철수는 민호의 고통을 이해했습니다. 민호야, 너 정말 힘들었겠구나. 왜 이제야 말했니? 철수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 준호가 깨어나지 않을까봐, 이 모든 게 꿈일까봐. 그런데 이제는 달라. 나는 복수해야 해. 그들이 준호에게 한 짓을 세상에 알려야 해. 민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철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다. 내 마음 충분히 알아. 나도 함께 할게. 너 혼자 짊어지게 하지 않을 거야. 평생 친구로서 내 옆에 있을게. 철수의 말은 민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호와 철수는 비밀리에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인 아내 서영과 그의 불륜 상대 윤도현을 향한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철수는 민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가장 중요해. 그들이 탐욕을 드러내는 순간을 잡아야 해. 그래야 그들이 발뺌할 수 없을 거야. 철수는 오랜 경험을 살려 민호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민호는 준호가 누워있는 병실에 고성능 녹음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병실에 찾아오면 틀림없이 속내를 드러낼 거야. 준호가 혼수 상태라고 생각할 테니 마음 놓고 이야기하겠지. 민호의 얼굴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철수에게 녹음기를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철수는 망설임 없이 민호의 부탁을 들어주었죠. 그들은 작은 병실에 숨겨진 덫을 놓았습니다. 그 덫은 서영과 윤도현의 양심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민호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그는 서영에게 일부러 준호의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영은 그 말을 듣고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호에게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한다며 위로하는 척했습니다. 민호는 서영의 차가운 태도에 다시 한번 분노했습니다. 기다려. 너의 그 탐욕이 너를 덮칠 거야. 민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는 준호의 손을 잡고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아들아, 이제 시작이야. 아빠가 너에게 했던 모든 약속을 지킬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어떤 맹세보다도 굳건했습니다.
민호는 녹음기에 전원을 켰습니다. 녹음기의 작은 불빛이 민호의 눈에 복수의 불꽃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서영과 윤도현이 그 덫에 걸려들기를, 그들의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기를. 민호의 심장은 복수심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준호를 향한 깊은 사랑으로 따뜻했습니다. 민호는 복수가 아닌 정의를 위한 싸움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덫은 예상보다 빨리 작동했습니다. 며칠 후 서영이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서영의 뒤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준호가 말했던 회사 후배 윤도현이었습니다. 민호는 두 사람이 함께 병실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잠시 쳐다본 후 밖으로 나가 주스를 사오겠다며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민호는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제발 제발 모든 것이 녹음되기를. 그의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병실 문은 닫혔고 민호는 복도 모퉁이에 숨어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러나 대화는 들리지 않았고 오직 민호의 심장 소리만이 쿵쾅거렸습니다. 민호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병실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그때 병실 안에서 서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연 씨,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그래도 제 남편인데요. 서영의 목소리에는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윤도현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서영 씨? 지금 포기할 건가요? 우리 미래를 위해 이 정도는 감수해야죠. 어차피 저 사람 깨어날 리도 없잖아요. 윤도현의 말에 민호의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저 사람이라니. 자신의 아들을 지칭하는 윤도현의 목소리는 민호에게 깊은 모멸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서영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이제 그만 미련을 버려야겠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있는데 보험금만 나오면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윤도현은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이죠. 서영 씨,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요. 이 모든 불행은 잊고. 민호는 병실 밖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찬 눈물이었습니다. 민호는 아들의 손을 잡고 2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아들의 아내는 다른 남자와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었던 것이죠.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후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서영과 윤도현은 아무렇지 않은 듯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들의 위선적인 웃음을 보며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그래, 마음껏 웃어더라. 너희의 웃음은 곧 비명이 될 테니. 민호는 그들을 보내고 병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숨겨놓았던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서는 서영과 윤도현의 대화가 고스란히 흘러나왔습니다. 보험금만 나오면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서영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려왔습니다. 물론이죠. 서영 씨,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요. 윤도현의 목소리도 선명했습니다. 민호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첫 번째 결정적 증거를 손에 넣은 것입니다. 민호의 마음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의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아들. 준호의 목숨을 담보로 탐욕을 드러냈던 아내와 그의 불륜 상대였습니다. 민호는 녹음 파일을 들으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아빠가 너를 위해 싸울게.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아빠가 대신 갚아줄게. 민호는 녹음기로 얻은 첫 번째 증거를 손에 쥔 채 복수의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준호가 기억하고 있던 또 다른 진실, 바로 장인 최병국의 비리였습니다. 아빠, 장인어른은 늘 전화를 끊고 나면 그 자식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네. 입만 좀 다물면 될 텐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서류를 불태우는 것도 봤어요. 준호의 증언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민호는 아들의 기억을 바탕으로 철수와 함께 최병국 건설회사의 비리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그의 오랜 정보통과 인맥을 활용하여 최병국이 저지른 탈세, 뇌물, 건설 비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찾아냈습니다. 회사 내부의 횡령장부, 불법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계좌 내역, 심지어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넸던 명단까지. 모든 자료는 최병국이 거대한 부패의 늪에 빠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자료들을 보며 분노를 사겼습니다. 탐욕은 끝이 없구나. 자신의 딸이 결혼한 사위의 아들이 죽어가는데도 그들은 오직 돈만 생각했어. 민호는 손을 떨면서 자료들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의 심장은 복수심으로 차가웠지만 동시에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이 모든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검찰과 국세청에 전달할 완벽한 증거 자료였습니다. 민호는 자료를 들고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담당 수사관에게 자료들을 건네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아들 준호의 목숨과 맞바꾼 증거입니다. 부디 이들을 심판하여 정의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사관은 민호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자료의 구체성과 증거의 확실함에 수사관은 놀랐습니다. 며칠 후 검찰과 국세청의 합동수사팀이 최병국 건설회사를 덮쳤습니다. 최병국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온갖 비리와 부패가 드러나자 최병국은 변명할 여지조차 없었습니다. 민호는 뉴스 속보로 최병국이 체포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기억했던 진실이 이제 세상에 드러났어. 이제 장인어른은 내가 겪었던 고통을 감옥에서 홀로 느껴야 할 거야. 민호는 준호의 손을 잡고 굳건히 말했습니다. 최병국의 체포 소식은 처가 식구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장모 이화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내 남편을 이렇게 만들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이화자는 민호를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민호는 이화자의 목소리를 들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이 했던 모든 짓이 이제 그분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2년 동안 쌓아왔던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화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호는 이제 처가 식구들의 권력 기반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알았습니다. 최병국의 몰락은 서영의 탐욕스러운 계획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민호는 다음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서영과 윤도현 차례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준호의 곁에서 조용히 다음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의 마음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최병국의 체포 소식은 서영과 윤도현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이제 그들을 옥죄는 족쇄가 되어버렸죠. 민호와 철수는 그들의 혼란을 틈타 다음 단계의 복수를 실행했습니다.
철수는 자신의 정보통을 활용하여 서영과 윤도현의 불륜 사실을 그들의 회사와 주변에 은밀하게 퍼뜨렸습니다. 강준호 씨, 그분 아직 식물인간이시라던데 그 부인이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운대. 그 상대가 윤도현 팀장이래.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문으로 치부되었지만 구체적인 증언과 상황들이 덧붙여지면서 소문은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서영과 윤도현의 입지는 회사에서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동료들은 그들을 피했고 상사들은 그들에게 싸늘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서영은 회사의 싸늘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 대체 뭘 하시는 거예요? 설마 이 모든 게 아버님이 꾸민 일이에요? 서영의 목소리는 불안과 분노로 떨렸습니다. 민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영아, 나는 그저 내가 뿌린 씨앗을 거두었을 뿐이야. 내가 준호에게 했던 모든 짓을 이제 내가 돌려받는 것뿐이야. 민호는 그들에게 녹음 파일을 보내주었습니다. 보험금만 나오면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녹음 파일 속 서영의 목소리는 그들을 더욱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서영은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탐욕이 이렇게 무서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호는 서영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서영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준호에게 했던 짓을 생각해봐. 내가 준호에게 얼마나 모진 말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아이를 외면했는지, 그리고 내가 탐욕을 위해 어떤 추악한 계획을 꾸몄는지,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다니. 너무 늦었어, 서영아. 민호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습니다. 서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진심이 아닌 자신의 탐욕이 좌절된 것에 대한 분노와 슬픔이었습니다. 민호는 서영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해. 모든 재산과 권리를 포기하고 이 아이의 곁에서 떠나. 서영은 민호의 말에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미 해고 통보를 받았고 윤도현은 그녀를 떠나버렸습니다. 서영은 모든 것을 잃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순간은 민호에게 복수심이 아닌 정의를 실현했다는 통쾌함을 안겨주었습니다. 민호는 준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시작이야. 아내는 너에게 했던 짓을 이제 세상으로부터 돌려받게 될 거야. 아빠가 약속했지? 너에게 했던 모든 짓을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이제 복수가 거의 끝났어. 민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모든 불행이 끝나고 준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심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최병국은 법정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비리와 부패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민호는 방청석에 앉아 최병국이 고개를 숙이고 재판관의 선고를 듣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위세를 떨치던 최병국은 이제 초라한 피고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아무 감정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복수는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가져온 것은 통쾌함보다는 허무함이었습니다. 한편 장모 이화자는 남편의 몰락과 함께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재산에 집착했던 만큼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자신의 탐욕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서영과 윤도현도 그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불륜 사실이 회사에 퍼지면서 그들은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영은 사회적으로 매장되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윤도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평판은 바닥에 떨어졌고 직장을 잃고 이직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때 서영과 새로운 삶을 꿈꾸며 준호의 보험금을 탐냈던 그들은 이제 아무것도 없이 서로를 비난하며 남남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이 모든 소식을 철수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철수는 민호에게 내 복수는 완벽했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대가를 치렀어. 라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복수를 통해 정의를 실현했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시간과 준호가 겪었던 고통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복수가 가져다 준 통쾌함보다 아들의 웃음을 되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병실에서 준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다 끝났어. 내가 기억했던 모든 아픔을 아빠가 대신 갚아줬어. 이제는 다 잊고 행복한 삶만 생각하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눈에서 이제 복수심이 아닌 따뜻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민호는 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손은 이제 복수의 맹세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은 모두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최병국은 감옥에 갔고 이화자는 모든 재산을 잃었고 서영과 윤도현은 사회적으로 매장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들의 탐욕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민호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복수가 끝났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들의 삶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새로운 시작을 꿈꾸었습니다. 준호와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민호가 가장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준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아빠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 민호의 목소리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준호와 함께할 미래만을 생각했습니다. 민호는 준호의 손을 잡고 복수의 끝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준호는 재활과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민호는 그런 아들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지극한 보살핌 아래 걷고 말하는 것을 넘어 다시 자신의 삶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원하던 새 직장에 입사했습니다. 민호는 준호의 손을 잡고 함께 출근길에 나섰던 첫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세상과 다시 마주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민호는 아들의 밝은 웃음을 보며 지난 2년의 고통을 모두 보상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근처를 벗어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드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은 민호와 준호에게 둘도 없는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함께 저녁 산책을 했습니다. 소박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준호는 새로운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준호는 민호에게 새로운 연인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아들의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의 삶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제는 자신의 곁을 넘어 진정한 행복을 찾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민호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아, 이제야 내가 진짜 내 삶을 사는구나.
아빠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런 민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빠, 다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저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셔서 제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준호는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아들의 웃음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닌 진정한 감동과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민호는 복수를 통해 정의를 실현했지만 그 복수의 끝에서 얻은 것은 가해자들의 파멸이 아니라 아들의 웃음과 행복이었습니다. 그는 복수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복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아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민호는 이제야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복수나 탐욕이 아닌 사람을 향한 존중과 지켜주는 사랑에 있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아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 지켜주는 사랑이 기적을 만들었고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민호는 준호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들의 삶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고 더 단단하게 만들었죠. 민호는 아들의 손을 잡고 새로운 행복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민호는 아들의 웃음을 보며 자신 또한 새로운 삶을 시작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